네, 철도 파업 사태 정치권이 나서면서 최장 기간 이어졌던 파업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22일이나 지속됐던 철도 파업은 우리 사회에 깊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철도 노조 파업부터 철회까지 그 이면과 함께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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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업이 일단 끝났지만 네. 라면에 스프를 얹는 것처럼 뭔가 좀 찜찜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연말이고 그러니까 아주 하기 좋은 말로 덕담을 하자면 고생했다, 수고했다, 불행 중 다행이다 네. 라고 하는 게 순서고 또 그런 예.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야, 세상에 이런 합의도 있구나. 좀 황당하고 괴상하고 좀 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합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이 아주 후련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이 이번 합의를 보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당, 야당, 철도 노조 뭐가 조금 어색했다고 보십니까? 전부가 이 여당, 야당, 노조 다 문제가 있지만 한마디로 보면은 왜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이 상갓집에 가서 네. 밤새도록 울면서 고고를 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아니 근데 작곡하신 분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회 건설교통위의 소속으로다가 소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국토위. 철도 발전 소위라는 거죠. 철도 발전 소위. 예. 여야가 가부 동수로 만들고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한다는 것 이 외에 예.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보면 우리가 보통 소위 하면은 개수조정 소위라든지 무슨 법안 심사 소위라든지 이렇게 어떤 큰 항목 중에도 구체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예. 이런 식의 소위라면은 뭐 에너지 소위, 부동산 소위, 뭐 항공 소위, 선박 소위 뭐 무슨 소위든지 만들 수 있고 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을 철도 발전 담당 국회의원 뭐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굳이 이거를 뭘 이렇게 그냥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무슨 굳이 소위라고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더군다나 이제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예. 여야 정치인들이 나와서 합의문을 들고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나아가 서로 간의 일종의 무용담을 상대방이 잘한 걸로 치켜 세우는 장면도 예. 보고 그랬는데 예. 난 그 장면도 보고도 영 을씨년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왜 그러느냐면 이 사태가 오게 될 때 근본적인 직접적인 당사자는 제1당사자는 코레일로 대표되는 정부입니다. 당연하죠. 정부가 경쟁 체제를 만들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겠다고 했고 네. 그에 따라서 노조가 반발하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당사자인. 합의를 하는 와중에서 당사자 그러니까 불법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예. 그리고 그동안 텔레비도 자주 나오셨던 코레일의 최연애 사장 같은 분이 나와서 이분들이 합의하는 것을 여야 정치인들이 지켜보는 건 좋은데 그렇죠. 그게 모양이 이분들은 맞죠. 사라지고 지금 이 문제가 여야 간에 싸워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당사자가 없이 왜 정치인들끼리 나와서 합의를 했고 합의라는 게 합의인지 합의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면 계약 소리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아, 어떤 분이 이거를 두고 어제 이게 또 정치의 매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던데. 글쎄 본인들이야 매력일지 모르고 자화자찬하려고 텔레비 나와서 선전할지 모르지만은 국민이 볼 때는 저건 매력이 아니라 꼴불견이라고 하거나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예. 국회 합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면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도 나오겠지만은 우선 어저께 중앙일보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수치를 그냥 들고 왔습니다만은 파업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61%고 61%. 파업을 공감한다는 사람들이 39%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 새누리당이 30.7%고 민주당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져서 9.9%예요. 자, 이걸 국민 눈으로 볼 때는 소수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노조도 40%도 안 되고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은 합쳐봐야 40% 조금 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럼 국민들의 견해와 다르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자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파업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대응을 어찌했든 결과적으로 드디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동안에 민주당 한 걸 보십시오. 자기네 당사로 찾아온 노조 간부는 보호를 하고 또 가두 시위에 나가서는 민영화 안 된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고 하는 데서는 중진위원들까지 나와서 연설도 하고 시위에 참여를 하고 또 일부 의원은 민노총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피신 중인 노조 간부를 만나고 또 일부 의원들은 또 시한부로 농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나와서 또 합의라고 하니 도대체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뭐 한 개인으로 보면 미안하지만 무슨 정서불안 같은 정당처럼 여기서는 뭘라고 저기서는 뭘라고 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 정당의 피해 말고도 국민들의 피해도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중앙일보 여론조사 이건 나왔습니다만 이겁니다 바로. 20대와 30대는 66%, 64% 이상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파업에. 40대 이상은 공감하지 않는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합쳐놓고 보면 20대, 30대는 66%가 파업을 찬성하고 공감을 하고 40대 이상은 77%입니다. 자, 사람이 누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자와 남자도 다를 수 있는 거고 뭐 종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치판에서 보면은 이념마다 다를 수도 있고 지역 따로 다를 수도 있고 계층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학력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그렇군요.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기성세대와 내일을 짊어질 젊은 세대 간에 이렇게 반대로 돼 있다는 거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노조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뭐라고 여기다 답을 할 겁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막말로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철도 노조의 적자를 살지를 오래 안 살 거기 때문에 부담을 덜 지다가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반도하는 상황이 됐군. 훨씬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부담을 많이 들 젊은 세대들이 파업에 동참한다. 그 당시에 이제 어려웠던 IMF라든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것도 있고 취업난까지 겹쳐서 이런 심리적인 상황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불을 지른 것 중에 하나는 괴담입니다. 괴담. SNS에 떠도는 괴담. 민영화가 되면 뭐 요금이 더 오른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거에 현혹되거나 이런 거에 부채질하고 있는 이 노조의 간부들 그리고 정치인들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제약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게 남한 사람들끼리 그래도 한 가족 가치를 갖고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거는 조물주가 만든 인종의 이 종족 보존 본능에 대한 섭리에 배신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노조와 야당이 이 나라에 미친 악영향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는 민영화는 악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금 뭐 철도 파업은 철회가 됐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교수님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 민영화 얘기고 이제 정부 얘기죠. 자, 아까 노조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돌고 돌아와서 결국 소위 하나 만들자고 저런 거고 야당은 저렇게 할수록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해서 지지율이 한 자리로 떨어진 정당이에요. 정당의 기능의 상당 부분이 상실됐거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당끼리 당사자들을 제끼고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것이 우습지만 근본적으로 여기까지 온 데는 정부 측도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세대 간 갈등이 그들의 문제였다면 민영화가 악으로 잘못된 걸로 나쁜 선택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데 그 일조한 것은 정부입니다. 고레일로 대변되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됐죠. 세상에 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나라치고 민영화를 나쁜 걸로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에요. 경제학 교과서나 행정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사안입니다. 정부가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많이 희석이 됐겠습니다만은 왜 이러느냐? 사전에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홍보할 역량도 의지도 없었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불호령이 내리니까 그때부터 그냥 난리법석을 저거 하는 이런 네. 무소신, 무계획, 무신념적인 이 사람들이 앉아서 과연 철도개혁은 제대로 될 것이며 다른 공기업은 제대로 될 것인지 특히 네. 이 책임자들을 보조하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미안한 얘기지만 네.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낫습니다. 아, 그렇군. 지금 보면 지금 세대 간의 지금 내용에 대해서 세대 간의 이견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이제 공기업 개혁이 계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맡은 사람들이 사전에 그 대처 수장처럼 철저히 준비도 하고 홍보도 아주 그냥 뭐 잔뜩 준비를 해서 그냥 뭐 민영화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왜 민영화를 해야지 개혁을 해야지 우리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가격을 덜 들이고 받을 수 있는 걸 설명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공기업에 지금 일부 임명됐거나 앞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무슨 소리를 하다 별놈의 잡음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년 저런 년을 타고 가고 자기소개서를 보면 자기가 마치 개혁을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 자신 없으면 아예 응시를 하지 않는 게 낫고 된 분들도 자신 없으면 그만두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임명된 분도 능력이 없거나 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적절하게 낙하산이라는 약점 잡혀서 노조하고 짝짝꿍이 돼서 예. 그냥 임기나 채우고 넘어가면은 이 다음번에는 한 번 잘못된 건 다시 바로잡기가 훨씬 힘들기 때문에 네. 이런 인사 같은 게 자신 없는 사람이 무언 이런저런 연을 타고서 그런 자리에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까? 이번 사태를 보고도. 특히 이분들은 예. 내가 들어갈 때 저기에 마피아가 뭐냐 이런 걸 전부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기 참모들은 정말로 마피아적 생각이 없이 개혁 마인드를 갖고서 기존에 있던 참모들은 거기 간부들은 나를 도울 생각이 있느냐, 예. 적절히 하다 말을 것이냐. 예. 지금 있는 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임명된 사람 중에도 나갈 사람은 나가고 교체할 사람은 교체해야 돼요. 네. 추상 같은 걸 보여줘야죠. 예, 예. 그렇군요. 이제 오늘 2013년 마지막 날이니까는 2014년을 좀 전망을 해야 되는데 2013년 문제가 시끄러워서 결국은 2013년 이 철도 개혁 문제 얘기하다가 또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올 한 해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